조우승 변호사의 개념 탑재 이번 시간에는 그 메카시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공산주의자로 딱지를 붙여서 그 공포 정치를 하는 것을 뭐 메카시즘의 광풍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메카시즘에 대한 정의는 1950년부터 54년까지 미국을 휩쓴 일련의 반공산주의 선풍을 얘기합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출신의 공화당 상원 의원인 조셉 레이몬 메카시의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이 냉전 시대, 콜드워, 냉전 시대는 국가 간의 대결은 조금 완화가 되지만 국내적으로 이 냉전의 분위기는 이 적대국이 계속 우리한테 어떤 공작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 공포심을 확산시키고 상당히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죠. 바로 1950년대 초 미국을 휩쓴 이 메카시즘, 이 극단적 반공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1946년 하원에 그 첩보활동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조사위원회는 공산분자들이 말이야. 이 1930년대부터 우리 미국 정부의 침투에 들어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던 시점이라서 여론은 이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강력한 반공주의 외교 노선을 펴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은 모든 정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라 명했고 이 결과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어수선한 상황에서 1948년 이른바 엘저 히스 사건이 터집니다. 타임지 편집장을 역임한 휘테크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 전직 국무성 관료인 엘저 히스를 저놈은 공산주의 빨갱이 첩자입니다 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은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한 빨갱이 사냥일 뿐이야 라고 이 엘저 히스를 좀 변호했는데요. 그러자 이 챔버스라는 사람은 히스가 이거 숨겨놓았다. 그걸 뭐 호박 속에 숨겨놓았다고 하는데 이 호박 속에 숨겨놓았다고 하는 국무성 비밀 문서를 찾아내서 히스를 또 압박을 합니다. 근데 히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5년 징역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위증 혐의로 5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이고 정작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과 공소시효 경과로 무죄가 선언되었습니다. 자, 히스가 고소된 지 2주일 만에 이번에는 바다 건너 영국에서 저명한 물리학자인 클라우스 푹스가 소련에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 서류를 빼돌렸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푹스는 이 사건에 미국인 공범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바람에 곧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는 히스 사건에 이어서 이른바 이 적색 공포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의 핵무기 실험이 성공을 하고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불을 붙인 것이 메카시 의원인데요. 메카시를 유명 인사로 만든 것은 1950년 2월 한 연설에서 메카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무성에 온통 공산주의 첩자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그는 국무성 내 첩자 205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5개월 후에 타이딩스 의원이 이끄는 상원조사위원회가 이 메카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메카시는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애치슨이나 마샬 같은 저명 정치인들에까지 공산주의자 혐의를 씌웠습니다. 문제는 이 메카시의 주장에 근거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당시 미국 여론이 극우적인 반공주의로 흐르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메카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누구든 상관없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일단 그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정치인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메카시는 노동자 계급, 가톨릭 교도들, 소수민족, 그리고 중서부 보수적 공화당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창 위세를 부릴 때 그는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는 인물로까지 불렸죠. 근데 이게 권력을 과신한 그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고위급 군 장교들을 건드린 거죠. 즉, 이 고위급 군 장교들까지
쟤네들이 공산주의야 라고 몰아가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메카시가 고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서 의회 청문회가 개최됐고 여기에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됐어요. 근데 수백만 시청자들은 이 메카시가 등장해서 이 자기의 주장을 펴는 그 장면을 보면서 피고인들을 거만하게 위협하고 증거도 없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메카시의 그 뻔뻔한 장면을 보고 상당히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메카시의 실체를 조금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여론이 등을 돌리면서 그의 정치 생명도 끝이 납니다. 결국 1954년 12월 그는 의원직이 박탈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낸 극단적 반공주의는 이 메카시즘이라는 이름으로 1950년대 미국 정계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54년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메카시즘의 영향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